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경쟁하면서 사는데 정작 행복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걸까? 오늘 그 답을 찾기 위해서요, 한국 교육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문제의 뿌리부터 아주 파격적인 대안까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지도입니다. 먼저 한국 사회의 역설, 부자 나라, 불행한 국민 현상을 짚어보고요. 그 원인이 된 교육의 역사를 따라가 볼 겁니다. 그 다음엔 능력주의가 만든 그늘을 보고 독일이라는 대안을 살펴본 뒤에 입시 폐지라는 아주 급진적인 해법까지 한번 쭉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의 거대한 모순점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눈부신 경제 성장에 민주주의까지 이뤄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민 행복도는 선진국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죠. 이 풀리지 않는 역설이 바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어째서 가장 불행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을까? 이 엄청난 성공 뒤에 가려진 이 어두운 그림자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기업의 회의실 같은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들의 교실에 있다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학생들이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 바로 대한민국의 이 치열한 교육 시스템 말이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이게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교육 시스템의 진짜 목적을 알려면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그 뿌리부터 살펴봐야만 합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한국 교육의 목표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충성스러운 식민지 국민을, 독재정권 시절에는 반공전사를,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는 자본주의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길러내는 것. 그러니까 교육의 초점은 자유로운 사상가가 아니라 늘 국가와 자본이 필요로 하는 부품을 만드는 데 맞춰져 있었던 거죠. 결국 존엄한 인간이 아닌 효율적인 인적 자원으로 길러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역사는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괴물을 낳았을까요? 그 이름은 바로 능력주의라는 폭군입니다. 이 시스템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어떻게 갈갈이 찢어놓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오직 능력에 따른 경쟁 결과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시스템은 결국엔 오만한 승자와 굴욕감에 빠진 패자만을 남기게 된다는 거죠. 사회를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철저히 분열시킨다는 겁니다. 그 끔찍한 결과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소위 스카이로 불리는 극심한 대학 서열화, 또 사교육 카르텔을 통해서 부가 그대로 대물림되는 현상, 그리고 한때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던 교육이 이제는 오히려 계층을 딱 고정시키는 벽이 되어버린 현실까지. 이 모든 게 바로 시스템이 낳은 독성 증상들입니다. 아, 정말 암울한데요. 하지만 혹시 다른 길은 없을까요? 자료들은 전혀 다른 철학을 가진 강력한 사례를 하나 보여줍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국은 교육을 경쟁에서 사야 하는 상품으로 보는 반면에 독일은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생각합니다. 바로 이 철학의 차이,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90%.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독일 대학의 무려 90%가 국공립이고 중요한 건 서열이 없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명확해요. 우리처럼 어느 대학이 더 좋냐 이걸로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잔인한 순위 경쟁 자체가 아예 없다는 뜻이죠. 심지어 등록금은 0원, 그러니까 완전 무료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학생들은 한 달에 우리 돈으로 약 120만 원 정도의 생활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에 알바에 이런 거에 시달리는 대신에 오직 자기 공부랑 미래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우리와는 달리 독일 학생들은요, 평균적으로 10번이 넘는 기회를 갖는다고 해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전공을 자유롭게 바꿔보고 다른 분야도 탐색하면서 내가 진짜로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갖는 겁니다. 실패가 용납되는 사회인 거죠.
자, 문제 진단도 끝났고 독일이라는 대안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자료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요, 듣기에 따라서는 거의 혁명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뭘까요? 바로 이 모든 문제의 뿌리, 입시 자체를 없애자는 겁니다. 인생을 건 단 한 번의 시험을 폐지하는 순간 수십조 원짜리 사교육 카르텔부터 기형적인 대학 서열화까지 이 모든 걸 무너뜨리는 거대한 도미노가 시작될 수 있다는 아주 담대한 주장입니다. 결국 이 해결책이 가져올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자본의 부품을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온전한 한 명의 인간을 키워내는 밭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전체의 가치 시스템에 대한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지거든요. 보세요. 교육의 차이는 결국 가치관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독일 청소년의 82%는 물건을 살 때 소비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요. 내 소비가 미래 세대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하고 책임감을 느끼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어쩌면 한국의 교육 문제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죠. 인간의 행복보다는 끝없는 성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 전체의 성장 중심주의가 낳은 하나의 아픈 증상이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 행복 모델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셈입니다. 더 많이 소비하고 개인의 성공을 쫓는 경제적 행복 모델, 그리고 과소비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의 안녕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생태학적 행복 모델.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사회는 경제 성장이라는 시험에는 합격했을지 몰라도 인간의 행복이라는 진짜 시험에서는 혹시 낙제점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